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국시 뒷얘기해서 실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71번 문제죠. 성인 체온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고요. 자, 고막 체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답이었는데 여기서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막 체온을 보면은 귓바퀴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거 맞죠? 예, 후 상방으로 해서 적외선 체온계 센서를 고막을 향해서 삽입하는 게 맞으니까 예, 이것이 이제 답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네, 고막 체온은 귓바퀴 후 상방 적외선 체온계 센서를 고막을 향해서 삽입하는 것이 맞겠죠. 구강 체온은 전자 체온계의 탐침을 볼 점막에 삽입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볼 점막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삽입하냐면 혀 밑에다가 삽입을 했었잖아요. 혀 밑에 그쵸? 그리고 입은 다물어야 되겠고 직장 체온은 전자 체온계의 탐침을 항문에 1cm 깊이로 삽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항문에 몇 cm 삽입을 합니까? 예, 우리 이제 교재 보면 2.5에서 4cm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아동이라고 하면은 1.5에서 2.5 정도라고 했었고 1cm는 아니다. 이마 체온은 적외선 체온계 센서가 환자 눈을 향하게 한다. 자, 이마 체온계는 눈을 향하는 것이 아니죠. 이마 체온계니까 이마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마 중앙에서 그쵸? 이마 중앙에서부터 이제 관자놀이까지. 관자놀이까지 한 3에서 5초간 네. 아니면은 뒤쪽에 그 귓볼 따라서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재도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마에 땀이 있다고 할 때는 뒤쪽 귓볼. 애가 체온은 이제 겨드랑이 체온을 얘기하는데 전자체온계의 탐침이 그 겨드랑이의 전 애가선에 위치한다. 전 애가선이 아니라 중앙 애가선이 되겠죠. 중앙 애가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옆에서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쵸? 이게 몸통이라고 치면은 이제 팔을 들어 올리면은 이제 여기 겨드랑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앞이고 뒤다 했었을 때 사람 앞이고 이게 뒷면 등 쪽이다 했었을 때 이 겨드랑이에 해당하는 그 선을 세 등분으로 나눈다. 그럼 앞에는 전 애가선, 뒤에는 후 애가선, 그 중앙에는 이건 뭐예요? 딱 정중앙이에요. 바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중앙 애가선. 그래서 중앙 애가선에 위치하도록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겨드랑이 체온은 잴 때. 어렵지 않고요. 72번 보면 팔의 발이구나. 발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발등은 족배동맥이 되겠어요. 족배동맥이라고 부르죠. 발의 혈액순환 상태 확인하고 맥박 측정하는 부위는 많았어요. 그래서 경동맥, 목에 있는 경동맥, 관자 쪽에 관자놀이 쪽에 측두동맥, 그 다음에 팔 쪽에 상완동맥, 그 다음에 팔목에 요골동맥 다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이긴 하지만 발의 혈액순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족배동맥으로 가야 되겠고 73번 비위관 삽입 길이 측정 방법은 이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코끝에서 비위관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 코부터 위까지 가는데 그 길이는 코에서 귀까지 그 다음에 귀에서 우리 검상돌기까지 길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길이를 정하는 거예요. 74번 섭취량 위관 영양액 해가지고 자, 위관으로 들어가는 영양액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섭취량이 맞겠죠. 출혈량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배설량에 해당이 되겠고 배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흉관 배액, 상처 배액 이런 거 다 배설량이 되겠어요. 그쵸? 네. 75번 볼게요.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 자연적으로 배뇨를 촉진하는 것이 맞겠죠. 차가운 변기는 안 되고 따뜻한 변기 좋겠고요. 손을 차가운 물에 대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 하복부를 얼음 주머니 아니면 뭐 따뜻한 주머니 괜찮겠어요. 도뇨관을 삽입한다. 자연 배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공적으로 도뇨관을 삽입해야 된다는 말은 틀렸겠죠. 그 외에도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줘도 자연 배뇨를 촉진할 수 있겠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물을요, 그쵸? 따뜻한 물을 회음부 부위에 조금씩 부어줘도 자연 배뇨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라고 그랬어요.
76번 유치도뇨관 삽입된 환자의 요로 감염 예방 방법은 그랬는데요. 소변 주머니, 소변 수집 주머니, 그러니까 소변 주머니죠. 그것을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소변이 역류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맞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 도뇨관을 잠가. 이건 이제 아마 배뇨실 거예요. 배뇨시. 예. 그러니까 이제 배뇨를 하고 있는데 도뇨관을 잠그면은 안 되겠죠. 자, 소변을 고이게 도뇨관은 꼬이거나 꺾이거나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소변 주머니를 병실 바닥에 대면 안 되겠죠. 예, 띄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바닥에 끌면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찢어진 소변 주머니를 테이프로 붙여가 아니라 이제 소변 주머니가 찢어졌다라면 교환을 하셔야 되겠어요. 72번 한두 시간 정도 160도의 열을 이용했다. 파우더 멸균 방법이다. 자, 이거는 뭔가 무슨 멸균법인가, 멸균법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두 시간 정도 160도. 자, 이것 가지고도 잘 모르면 파우더 멸균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파우더가 나왔으니까 그쵸. 종이도 멸균했었을 것이고, 그쵸. 또 뭐도 했었을까요? 연고, 그죠? 네. 종이, 연고, 또 종이, 네. 연고, 솜, 그쵸? 거즈. 자, 이런 것들. 자, 이것은 건열멸균이라고 했습니다. 건열멸균. 네. 한두 시간 정도 160도 더 괜찮고, 아니면은, 온도를 조금 낮출게요. 한 120에서 140도 정도로 낮춘다라면, 대신 시간은 좀 길어져요. 한 3시간 정도. 자, 요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열멸균은, 건조한 열이죠. 그리고 급성멸균, 여과멸균, 이옥가스멸균, 이제 틀린 답들은 고압증기멸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여과멸균 같은 것들은 이제 여가지 사용하는 거죠. 여가지 사용하는 거고, 혈청이라든가 당 이런 걸 멸균시키는 거고, 이옥가스는 우리가 이제 고무나 플라스틱, 관 이런 거, 냉멸균이라고도 얘기하죠. 왜냐면 이제 온도가 38에서 한 55도 정도로 낮기 때문에 고압증기멸균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멸균법이라 그랬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120도에서 한 2-30분이면 되기 때문에 참 시간도 괜찮고, 예, 린넨유라든가 외과용 수술기구라든가 드레싱 세트 이런 것들은 이제 고압증기멸균에 해당이 됐었어요. 78번 내과적인 손 씻기 물음다.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그쵸? 네.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씻어서, 자, 손가락 끝 씻는 거 보면은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렀잖아요. 이렇게도 씻었잖아요. 팔꿈치보다 손가락을 위로 한다. 자, 팔꿈치보다 손가락을 위로 한다. 이거는 요게 좀 잘라졌네요. 이렇게 잘라졌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을 다른 손에 손바닥에 문질러 씻어. 자, 요것이 답이겠고요. 자, 그 다음 말은 팔꿈치보다 손가락을 위로 한다. 요 문장은, 요건 다른 문장이네요. 요 문장은, 손가락을 위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치켜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들고 있잖아요. 그럼 팔꿈치보다 손가락이 위로 가니까 요거는 외과적인 손 씻기가 되겠어요. 손목시계는 착용한 채로 하면 다 벗어야 되겠죠? 손목시계는 장신구는 다 제거한다. 그래야 되겠고요. 손 씻은 후 맨손으로 수도꼭지 잠그는 거 아니죠. 종이타월 사용하시면 되고, 손 씻은 후 젖은 종이타월을 재사용한다죠. 요것도 틀렸겠죠. 젖은 종이타월 재사용은 의미가 없으니까 새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내과적인 손 씻기 쉬워요. 이것도. 79번 보호격리를 적용한다. 자, 보호격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역격리라고 부르는 거 이거 같은 말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격리 아니고 역격리. 그러니까 역격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좀 감염에 민감한 환자를 위한 거예요. 그쵸? 보통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왜 그 환자들을 격리를 해요? 왜냐면 그분이 우리한테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이거는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환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건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격리, 역격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감염에 민감한 환자를 그 주변의 그 환자를 위해서 주변 환경을 균이 없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감염으로부터 이 환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당일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 이렇게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진 환자 맞고요. 발진 성홍열, 백일에 기침이 심한 백일에 가래 활동성 폐결핵 환자, 열이 있으면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 감염 환자,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 있는 환자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 아니고 이제 백혈병 환자,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역격리는. 또는 뭐 화상 환자라든가, 그쵸? 네. 또는 뭐 신장 뭐 이식을 한 환자라든가, 뭐 이런 선천적으로 면역이 떨어진다라든가, 자, 이런 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면역성이 상당히 떨어진 사람들, 감염에 민감한 환자들 찾으면 되지요. 80번 욕창 발생 위험성이 높다. 욕창. 계속 누워만 있거나 이제 이러고 활동력이 없으면은 뭐 와상 환자라든가 무의식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욕창 발생 위험률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자, 무의식 환자 발생률이 높네요. 욕창 발생률 높아요. 그죠? 걷기 운동 중인 고혈압 환자. 좀 걷고 있으니까 괜찮죠. 수술 후 조기 이상 중이다. 자, 조기 이상 움직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병실 자주 배회한다.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치매 환자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한다. 배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욕창 뭐 없겠죠. 일상생활 활동 중인 노인 환자. 일상생활 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욕창 발생 위험률은 낮겠죠. 네. 자, 81번 개복수술 환자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한다. 이제 이런 거는 글쎄 우리가 이제 교재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예, 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림상으로 나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꼬매놨단 말이에요. 이제 개복수술이니까 배를 이렇게 갈라서 그쵸? 예, 해놨는데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방법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 조건은 원칙은 보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 중앙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1번, 네, 그래서 중앙에서 바깥, 그쵸? 1번. 그리고 또 쭉 내려가야 되는데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또 이쪽 오른쪽은 보면 또 4번. 5번 이런 방향이에요. 6번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중앙에서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여기가 지금 꼬맨 자국입니다. 수술 자국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 자, 요게 되겠죠? 82번 침상 목욕 시 주의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자에서 목욕할 수밖에 없는 환자네요. 발목에서 대퇴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끝자락에서 대퇴, 그러니까 허벅지 쪽으로, 요것이 그 정맥에 순환하는 그 경로가 맞잖아요. 이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목욕물 온도가 30도면 너무 차죠. 목욕물 온도는 이제 40에서 46도 정도 괜찮다 그랬죠. 눈은 비누를 묻혔다. 자, 눈은 그냥 무수건으로만 하시면 돼요. 비누 묻히지 말고요. 비누 안 들어가게 하시면 좋겠고, 문을 열어서 방안 습기가 안 차게 한다. 자, 지금 침상 목욕 중인데 문을 열으면 안 되잖아요. 실내 온도 유지가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왼팔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왼팔에 환희부터 벗긴다. 자, 벗길 때는 건강한 팔부터 벗깁니다. 그러니까 환희부터 벗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쪽부터 벗기면 되겠고요. 반대로 옷을 입힐 때 있죠. 입힐 때는 이제 지금 아픈 팔부터 입혀 놓으시면 됩니다. 83번 침상 세발 시 간호보조 활동을 물어보네요. 지금 머리를 감겨주는 거죠. 머리. 보면은 환자 눈을 수건으로 덮는다. 자, 그거 괜찮아요. 비누 안 들어가게 수건으로 덮는 거 좋고요. 다음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자, 손톱으로 마사지하면 두피가 상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으로 하자 그랬고, 다음 세바로 머리를 젖은 채로 놔두면 안 되죠. 다 머리를 감았으면 말려주셔야 되겠고, 샴푸액이 다음 볼까요? 샴푸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헹군다. 자, 샴푸가 남아있을 정도로 헹구면 말끔히 헹구셔야 되겠죠.
그 다음 침대의 높이가 간호조무사 무릎 높이다. 너무 낮아요. 간호조무사 한 허리 높이 정도가 좋겠다. 84번 구강간호 돕기다 그랬네요. 구강간호 돕기. 자,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아준다. 괜찮아요. 혀도 닦아주는 거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구강간호를 뭐 일반 간호를 할 건지, 그쵸? 특수 구강간호 할 건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구강간호 돕는 거 다 한번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볼게요. 다음 이동겸자가 치아에 직접 닿게 한다. 지금 이렇게 닦아주는 경우라면은 이동겸자는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하셔야 되겠고, 클로르 헥시딘 원액을 사용해가지고 치아를 닦는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다라면, 요런 소독액을 사용해가지고 한다라면 원액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 클로르 헥시딘 사용할 수는 있지만 원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희석해서 사용하자 그랬고, 2에서 3% 붕산수도 괜찮아요. 그쵸? 붕산수도 괜찮고, 또 2에서 3%의 그 중조수, 이것도 괜찮고, 과산화수소도 괜찮아요. 대신, 1대4로, 그쵸? 과산화수소도 괜찮아요. 대신 물하고 1대4로 섞어요. 물을 과산수소를 1 해가지고 섞고, 그 다음에 또 0.9% 우리가 이제 생리식염수, 노말셀라인 괜찮고, 글리세린,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요게 이제 다 구강간호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곡반의 볼록한 부분을 환자 턱 밑으로 가도록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곡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강간호를 하다 보면 물 같은 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 오목한 부분을 턱 밑에 가도록 하셔야 되겠죠. 과산화수소를 입안 소독 후에 헹구어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헹구어내도록 해야 되겠죠. 85번 볼게요. 남자 환자의 회음부 간호돕기가 나오네요. 남자 환자예요. 보통 이제 여자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포경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라면은 이제 포피를 조금 뒤집어 닦아서 하는 것이 맞아요. 맞죠? 다음 회음부는 찬물. 자, 찬물보다는 아마 따뜻한 물이 좋겠죠. 그리고 항문은 적당한 온도의 물이 좋겠어요. 항문은 항문이 아니구나. 항문, 음경, 기두 순서. 제가 이렇게 적었네요. 항문, 음경, 기두 순서로 닦는다. 이 닦는 순서를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건데요. 지금 항문 쪽에서부터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가야 돼요? 기두?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두, 그 다음에 음경, 항문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었고. 다음 요도구 부위는 직선 모양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도구의 그 주변 요도구를 닦고 나서의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원 모양으로 둥글게 이렇게 닦는다고 얘기했었고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했다 그러면 주 1회 회음부를 뭐 간호한다. 그러니까 지금 소독제를 이용해서 지금 굳이 유치도뇨관 관을 삽입했을 때는 요도구를 소독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86번 볼까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의 길이의 변화도 없고 의식적인 근육의 긴장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능동적 운동이에요. 다리에 석고분대나 견인을 적용한 자, 자 이렇게 많이 나오죠. 다리에 석고분대나 견인을 적용한다 그랬고요. 근육을 몇 초간 혼자 쥐었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된 다리의 근력을 유지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등척성 운동이라는 거. 내가 힘 줬다 뺐다 이거예요. 자, 그거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등장성 아니고 이거 잘 나오고 있는 거죠. 87번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을 도울 때 주의해야. 그러니까 수동적이니까 내가 이분이 능동적으로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운동시킬 관절 옆에 가까이 선다. 가까이 서야지 내가 도와주겠죠. 가까이 서는 게 도와주겠죠. 침상 커튼을 걷고 시행한다. 자,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면 하면은 침상 커튼을 쳐가지고 사생활을 보호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빠르고 강한 힘으로 운동한다. 지금 이분은 뭐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좀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 관절 가동 범위를 초과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겠어요. 무리해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고.
다음 각 관절마다 1회에 40분 이상 하면 너무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관절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죠. 5에서 한 10분 이상은 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쵸? 10분 이상 넘지 말아라 그랬고요. 관절마다 한 3번씩만 반복해가지고 운동을 해줘라 그랬고, 이 시간이 지금 40분이 너무 높다. 5에서 10분 이상 하지 말자. 88번 오른쪽 편마비 환자고요. 오른쪽 편마비 환자. 침대에서 휠체어를 옮기려고 해요. 그럼 휠체어 위치는 어디에 위치한다?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온 문제인데, 답은 이 그림이 제가 이제 그리지 않았죠. 근데 환자를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그리면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환자의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이쪽이 편마비죠. 이렇게 오른쪽이 편마비예요. 그쵸? 이렇게 오른쪽이 다 이렇게 편마비예요. 이쪽도 좀 반은 편마비겠죠. 근데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가 편마비인데 건강한 쪽에다 휠체어를 옮겨 놓으시면 돼요. 항상 옮겨갈 쪽이 건강한 쪽에다가 뭔가를 옮겨 놓으시면 돼요. 이게 휠체어가 되었던 의자가 되었던 건강한 쪽에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쵸? 네, 이렇게 그러니까 딱 붙여도 되겠고요. 그쵸? 여기서 한 30에서 45도 정도 각을 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은 되겠죠? 건강한 쪽에다 놓는 그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89번의 자궁경부암 검진은 당연히 우리가 절석이 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쇠석이라고 얘기하겠죠? 쇠석이 우리 산부인과 체위 말하는 거죠. 누워서 다리 벌리면서 그쵸? 예, 다리를 이제 양쪽에다 척척 올려놓는 데가 있어요. 그쵸? 90번 2번 환자 낙상 예방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죠? 바닥에 있는 전선은 병실 바닥에 있는 전선은 다 정리를 한다.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요렇게 미끄러진 거 이런 거 다 예방하는 거 맞지요? 다음 침대 난간을 내리는 것보다는 침대 난간은 올려놓아야지 환자가 침대에 있다고 생각하면 떨어지지 않겠다. 침대 높이는 최대한 높게. 그러면 내려오다가 더 넘어지니까 좀 낮게 하는 것이 좋겠고, 침대 바퀴 잠금 장치를 풀어 놓으면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는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잠금 장치를 잠가 놔야 되겠고, 야간 병실 내 전체 조명을 소등한다. 다 불을 꺼버린다라는 얘기인데, 혹시나 화장실 가거나 할 때는 이제 야간등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다 소등하면은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91번은 온요법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근육을 이완하는 거죠. 온요법은. 그쵸? 반대로 냉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수축시켜요. 자, 혈관 수축이 증가가 아니라 혈관 수축을 증가시키는 것은 냉이죠. 혈액 점성을 증가한다. 혈액 점성을 증가한다가 냉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온요법은 오히려 혈액 점성은 좀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환을 좋게 하니까요. 그리고 조직 대사작용은 감소한다. 자, 이거는 더 증가한다. 이래야 되겠고, 모세혈관 투과성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래야 되겠죠. 모세혈관의 투과성은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뭔가 순환이 좋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92번 제왕절개 예정 환자 수술 전에 피부 준비하는 거예요. 제모제 사용 전에 그 제모제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피부의 민감성 반응을 확인한다. 이거 뭐 나쁘지 않고요. 매니큐어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매니큐어 다 지우고요. 우리가 이제 수술 전에 간호를 얘기하는 거죠. 준비하는 간호를 말하는 거예요. 매니큐어 다 없애야 되고요.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면도하는 것이 아니라 털이 난 방향으로 면도하고, 제모 범위를, 그러니까 털 깎는 범위를 수술 부위보다는 좀 훨씬 넓게 해야 되겠죠. 좁게가 아니라. 다른 환자 사용한 면도날을 물로 씻어서 재사용한다. 자, 이거는 다른 환자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93번 전신 마취 하에 자궁절제술 환자의 무기폐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런 건 정말 너무 잘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수술 후 무기폐를 예방하는 거. 그러니까 수술 후 많이 이제 합병증으로 많이 생기는 것이 무기폐와 폐렴인데, 자, 심호흡을 격려하고, 그쵸? 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심호흡 격려로 해야 되겠죠. 수면 격려, 구강간호, 침상 안정, 회음간호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94번 금식이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쉽죠. 우리가 상부 위장관 촬영술 그쵸 위내시경 뭐 이런 것들은 다 금식이 필요하겠고 뭐 대장 내시경 이런 것도 필요한데 골밀도라든가 일반 대변 검사 24시간 소변 검사 단순 흉부 X선 그러니까 엑스레이 이런 것들은 뭐 딱히 금식이 필요한 거 아니니까요. 95번 유치도뇨관 삽입 환자의 요배양 검사. 자, 지금 소변을 검사를 하는데 이제 좀 무균적으로 그 검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 배양 그러니까 세균을 길러 가지고 뭔가 정확하게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소변 검사가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소변 수집 주머니 검체 채취구가 있다라면 여기에서 무균적으로 소변 채취하는 거, 자,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 검체 채취구가 소변 수집 주머니 쪽에 있을 수도 있겠고, 그쵸?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이거 환자고, 환자의 고기, 지금 요도구에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폴리카테터겠죠? 네, 폴리카테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소변 주머니 연결시켰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소변이 지금 쭉 이제 내려올 건데요. 그쵸? 내려오면은 일단은 소변의 그 조절기는 이제 잠가야 되겠죠. 잠그고 일단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 이제 받을 건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검체 채취구가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은 도뇨관에서는 그리고 고무 말랑말랑한 고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주사 바늘을 찔러 가지고 이제 뽑으면 되겠고 아니면은 소변 주머니 쪽에 검체 채취구가 있으면 여기에 그 바늘을 삽입해 가지고 무균적으로 소변을 채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답이 자, 소변 수집 주머니 검체 채취구가 있어서 무균적으로 소변을 채취했다. 자, 이거를 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다른 거의 오답은 볼까요?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자, 이거 유치도뇨관, 이 폴리카테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간요를 한다. 이거 중간요 채취한다. 이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치도뇨관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 유치도뇨관과 소변 수집 주머니를 분리한다. 이거를 이제 뽑아서 분리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소변 수집 주머니 하단에 주사 바늘로 천자한다. 자, 하단에 이게 아래쪽에 여기 수집 주머니가 있으면 이게 아래쪽에다가 뭐 주사 바늘 천자한다. 그 안 돼요. 아무데나 이렇게 천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뚫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소변 수집 주머니 하단 조절기를 연다. 하단 조절기는 이 수집 주머니에 그쵸? 소변이 어느 정도 한 뭐 4분의 3 뭐 이렇게 찼을 때 소변을 이제 빼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 클램프를 연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양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주머니에 계속 담겨져 있던 그 소변을 검사하지 않아요. 요 배양할 때 무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검체 채취구에서 무균적으로 바늘로 소변 채취한다. 이런 걸 찾으셔야 됩니다. 96번 영아 심폐소생술. 이제 이거를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많이들 틀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네,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도 써드렸는데요. 그 문제가 되겠어요. 보통 이제 성인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영아 쪽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아는 이제 1세가 안 된 애들 보통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을 하는데 우리 보통 어른은 어깨를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의식하긴 할 때 그런데 우리 애기들은 뭐 발바닥 괜찮고요. 발 뒤꿈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답이 되겠고 기도 개방을 해서 목을 과신전한다. 자, 애들은 너무 뒤로 꺾으면 어른들은 과신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오히려 기도가 너무 꺾여가지고 좁아진다 그랬어요. 가슴 압박은 한 손에 손바닥을 이용한다. 자, 보통 보면은 손가락, 두 손가락. 우리 두 손가락 이용하고 이제 지금 얘네 빼고 나머지 이제 8세 미만이라면은 보통 한 손에 손바닥 그 손꿈치요 이용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0에서 1세 미만 애들은 뭐 두 손가락 이용한다. 가슴 압박 위치는 검상돌기 아래. 자, 우리가 흉골이 있고 검상돌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검상돌기 여기 아랫부분. 자, 검상돌기는 명치예요. 자, 명치는 건들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골에서 반 나눠서 절반 아랫부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누르는 부분이, 압박하는 부분이. 그 다음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80회. 이거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보통 100에서 120회. 그쵸? 그리고 깊이는 여기에서는 한 4cm 정도 깊게 들어가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97번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들 중에서 농도를 가장 높게 만들 수 있는 거. 비제호흡 마스크. 이제 이것이 답이 되었었죠. 보면은, 그러니까 비제호흡은 이제 거진 100%까지, 그쵸? 100%까지 농도를 올려서 줄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내뿜은 공기가요. 여기 비제호흡 마스크가 내뿜은 공기가 다시 백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방향 프랩이라는 쪽으로 해서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농도의 산소를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비강 카테터라든가 비강 캐뉼라 이제 이런 것들은 비제호흡만큼 높지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면 비강 카테터는 뭐예요? 뭐 해봤자 67%까지, 그쵸? 우리 지금 비제호흡은 뭐예요? 100%까지 간다 그랬어요. 농도가. 비강 캐뉼라도 해봤자 44%까지, 그쵸? 벤츄리 마스크도 한 40. 그렇지만 벤츄리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벤츄리 통이 있어가지고, 좀 가장 정확하게 농도를 유지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벤츄리 마스크. 단순 안면 마스크가 한 60%까지는 하니까 이제 지금 비강 캐뉼라나 그쵸 뭐 이런 거보다는 단순 안면 마스크가 조금 더 고농도의 산소를 줄 수가 있겠다 그랬어요. 98번 의식 명료 성인 환자를 확인하자. 자, 의식이 명료한지 우리가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 자, 여기서 보면은 다른 것들을 좀 볼까요? 환자 생년월일을 불러서 내가 불러서 맞습니까? 그럼 답을 의식 명료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대충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호미하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말해서 상대방이 대답을 대충 할 수도 있는 것들은 이거는 확인법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생년월일을 불러서 맞는지 확인하는 거, 환자 이름을 불러서 이거 다 내가 부르는 거죠. 맞는 거, 맞는지 확인하는 거. 환자 본인 여부를 가족에게 확인하는 것도 아니죠. 침상 이름표를 보고 그냥 내가 확인하는 거 이거 아니고 환자가 대답함. 이거 환자가 지금 대답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한 이름이라든가 등록번호 뭐 그것도 아니면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환자가 대답을 이미 했고 내가 이번 팔찌랑 이렇게 대조를 했다. 자, 이것이 지금 의식이 명료한지 성인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99번 퇴원 환자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외래에 이제 언제 방문할 건지 그런 거 안내하는 거죠. 병원 시설을 안내하는 거 이런 거는 입원할 때 면회 시간 이런 것도 다 처음에 와서 입원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증품 보관도 마찬가지고요. 화재 시 대피로 안내자 이런 것도 그쵸? 처음에 왔을 때 화재가 났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퇴원할 때가 아니라. 자, 100번 저는 그 사람을 이거는 이제 의사소통 얘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비난하거나, 그쵸? 뭐 거절하거나, 뭐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비치료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그냥 참겠어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다라는 것은 비치료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아,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 자체를 거절한다는 것도 안 되고 당신의 이해심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비난해서도 안 되죠. 지금 상황에 그런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다 맞히셨을 것 같습니다. 100번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촉진하고 조금 더 탐색하는 그런 그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그쵸?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찾으셔야 되니까 자, 요거 답이 되겠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제가 설명 중에 또 뭔가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질문해 주세요.